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에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바쁘게 지내셨다면서요? 네, 저희 회사에 또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좋은 일로 바빴고요. 월요일 날에 중소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큰 행사가 있어요. 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이제 트로피를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이유가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축하한다는 의미, 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제 트로피를 수여를 하거든요. 아니, 그 의미는 시원스쿨이 매출 1,000억을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이야. 네. 대단한 회사네요. 네, 강소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벤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사실 그 신문 기사 나는 거 보면은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 벤처 기업 안에 네이버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이버가 벤처냐, 이거 뭐 준 재벌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 벤처의 정의가 뭔가 이제 그 동안에 없던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쭉 성장을 시키는 건데요. 저희도 2006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그 동안에 없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뭐 한 12년 정도 지금 회사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다행히 작년에 매출이 많이 좀 올라서 와하. 네,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트로피 주고 또 뭘 주나요? 밥을 주더라고요. 밥만 주는 거예요? 금일봉 이런 거 없어요? 네, 뭐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예. 이제 뭐 축하한다라는 이제 트로피가 수여가 됐고, 그 좋았던 점은 2016년에 이제 매출 1,000억을 처음으로 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업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던 거예요. 한 몇 개 회사 정도 되나요? 한 50 몇 군데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사정상 조금 못 오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좀 있어서, 예, 100% 참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보면 업종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데도 있는데요? 뭐 많은 데가 이제 제조업 분야가 많고요. 또 저희 같은 온라인 기반으로 한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게임 회사들도 많았고, 좀 뭐 화장품 제조업이라든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몰랐던 업종들. 예, 그렇군요. 네, 그런 5년 내 팟캐스트계 경제브리핑이 거기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죠. 저 그럴 수 불러주실 있겠죠? 거죠? 매출 조건에서 바로 탈락할 것 같은데. 아니, 매출 1,000억을 넘겨봐야죠, 우리도 한번. 실제로 어제 그 행사에 왔을 때 멘토 멘티 그 협약식이 있었어요. 기업 간의 멘토 멘티를 맺는 거예요? 네, 이제 올해가 이제 처음이어서 한 군데만 했었는데, 기업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제조업인데 물칼이라 그러나 워터 뭐라고 하시는데 워터 나이프인가 이렇게 칼이에요? 네, 칼인데 일반인들이 쓰는 칼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공업용 칼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깎을 때 물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뭐 그런 원석을 깎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철강 같은 거를 깎을 때도 뭐 물칼 같은 거를 이제 제조하시는 곳인데 지금 기업을 운영하신 지 20년 정도 됐대요. 근데 처음 10년간은 너무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력은 있는데 이걸 판매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20년 가까이 꾸준히 하니까 최근 뭐 3, 4년 사이에 매출이 갑자기 1,000억이 되고 작년에 1,000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5,000억 바라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그 응집됐던 기술력이나 그런 판매처를 뚫는 노력들이 이제야 이제 좀 발산이 되는 거죠. 그분은 대단한 역발상인 것 같아요. 보통 칼로 물을 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물이 칼이 되면 안 될까? 그 역발상을 실현하신 분 아니에요. 진정한 벤처인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칼로 물베기 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니까요. 부부싸움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물칼로 벨 수가 있겠어, 사람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게 바로 부부싸움의 전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잘 경험을 못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은연중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무튼요. 그렇게 멘토 멘티를 맺어주는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의 멘토가 시원스쿨이 돼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뭔가 기술력이나 정보 같은 게 꼭 같은 업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또 뭐 기회가 되면 저희 의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얘기하시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의장님을 멘토로 모시겠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항상 꼭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방법이 또 있어요. 시원스쿨의 광고 모델을 저희한테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방송도 좀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같은 아재들도 영어를 잘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러시아어나 이탈리아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언어는 되게 쉽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언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두려움만 없애도 잘할 수 있다. 특히 아재들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윈윈하는 계기가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생각이 또 났어요. 이시원 의장님이 영어로 아재 개그를 하는 거야. 아하. 저의 이 한국어 아재 개그에 영어를 버무리는 방식. 그쵸, 뭐 가능하실 수 있겠죠. 이시원 의장님도 아재에 속하니까요. 네,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그거 여쭤보실 때 미국에서도 이런 아재 개그란 표현이 있는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재 개그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데 아마 영어권에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서 저희 방송 출연 꼭 약속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지난주에 예고해 주셨거든요. 인턴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인턴하면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웹툰에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 뭐 이슈니까 많은 뭔가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래서 똑똑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턴의 종류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종류가 3가지나 돼요? 네,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체험형 인턴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한 2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것들이나. 아하.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게 바로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 아닌가요? 네, 근데 체험형 인턴이라도 잘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요. 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게 체험이 뭐 복사하고 커피 타는 그런 체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도 아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경험해봤던 친구들한테 조사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 뭐 인턴 경험을 해봤더니 어떠냐,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친구도 있는데 불만족한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단순 업무만 했다. 그러니까. 네, 나 이거 하려고 몇 개월씩 투자하는 거 아닌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사람을 인턴을 뽑아서 그 중에 전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람을 일정 비율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다. 아하. 네, 요거를 이제 그냥 구분을 하는 거죠. 체험형 인턴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채용 연계형 인턴은 미리 한 몇 %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알려주나요? 네, 아예 그 공고 내용 안에 몇 프로, 뭐 20%, 30% 채용을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곳도 있고요. 명시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아하. 네, 근데 어쨌거나 채용 연계형이라고 하는 곳들은 기회가 있는 거죠. 내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선 아예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하. 네, 또 뭐 바이럴 그 뭐라 그럴까 블로그나 뭔가 어딘가에 커뮤니티에 또 막 올리면 잡플래닛. 그렇죠. 뭐 그런 데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하. 약속한 거는 좀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율을 100명 뽑았으면 반드시 20% 하겠다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용하시는 게 고용 디딤돌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 디딤돌요? 네, 요거는
그 인턴이긴 인턴인데 정부가 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LG나 롯데나 이제 큰 대기업들 리랑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주요 공공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인턴을 하겠다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 기업에서 자기만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그리고 나서 그 기업에 같이 연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파견을 보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인턴을 한마디로 파견을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또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그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해주고 중소기업은 근데 교육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자사 협력 업체에다 그 인턴 잘 교육된 인턴들을 보내주니까 그 중소기업은 본인들이 교육 안 해도 이미 교육을 받고 오니까 바로 실무에 투입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해당 대기업에 바로 인턴 경험을 해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다리가 돼서 그 다른 쪽으로 인턴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도움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두 번째 인턴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종류는 그냥 회사에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체험형 인턴을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기업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인재들 미리 검증해보고 정말 실전에서 일 잘한다는 애들을 뽑아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변질돼서 그냥 고급 아르바이트생 쓰는 느낌? 그러니까. 네, 뭐 2개월 있다가 또는 6개월 있다가 채용 안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규직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인턴들 보고 시키고 급여는 훨씬 적게 주고 이렇게 좀 변질된 경우도 좀 있죠. 네, 예전에 제가 했던 신문사 같은 경우가 그런 인턴을 즐겨서 쓰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대학생 리포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생들이 이 언론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뽑아 놓으면 취재를 시키긴 시켜요. 네. 근데 원래 있던 기자들이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취재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그렇죠. 이런 네. 일을 시키고 이 대학생 리포터들이 정말 잘 체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딱 하나. 밤에 술 먹는 거. 기자들은 개같이 논다 뭐 이런 걸 아주 잘 체험하고 네. 학교로 복귀를 하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회사들이 인턴을 막 뽑아요. 뭐, 야, 보니까 저쪽 회사들도 인턴 애들 뽑아서 막 일 시키던데 우리도 뽑아.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우후죽순처럼 많은 기업들이 인턴 공고를 내는데 문제는 인턴들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갓 졸업한 친구들이라 사회 경험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인턴이라 할지라도 이 친구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회사에 필요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이 바쁘고 그만큼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책임질 만한 실무자가 없으니까 인턴을 뽑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하. 네, 뭔가 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일을 조금 가리켜서 그 위에 단계 요거 한번 해봐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교육시킬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하다가 막 급한 거 있죠. 뭐 복사를 100장 해야 되는데 야 가서 복사 100장 해와. 아니면 어디 외부 손님이 오셔서 회의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뭐 편의점 가서 음료수 몇 개 사와. 막 이런 일만 시키다 보면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인 거예요. 뭐 그 단순 업무 하려고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배우려고 그래도 왔나 여기 왔나 뭐 이런 자괴감도 들죠. 예. 아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모 일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기사가 나온 거예요. 노량진 공시족 체험. 그거를 2주 동안 한 기자가 한 거예요. 아, 네. 알고 봤더니 이 기자가 아마 인턴이었나 수습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거기서 체험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종종 봐요. 이제 아이디어는 있어요. 아, 이걸 해보면 왠지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뭐 가정도 있고 뭐 회사 출근해서 해야 될 실무도 있는데 그거를 좀 제쳐두고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좀 해야 될 일이 바쁜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인턴한테 명목상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 친구가 열심히 했고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정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주든가 아니면 심지어 정규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공채 뽑을 때 서류 면제라도 해주든가 뭐 이런 가산점 혜택은 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쿠팡맨 체험 기사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아 진짜요? 예. 한 일주일 해봤더니 땡땡땡. 허리가 나갔나. 그러니까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하잖아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턴을 악용한다. 이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고백하자면 지금 있는 시원스쿨도 그렇고 잡코리아 예전에 있을 때도 인턴이 있었어요, 회사에. 근데 이제 뭐 그 기업의 업종이나 뭐 이제 이런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인턴 친구들이 오면 좀 제일 제가 그 회사 재직자인데도 기가 막혔던 게 인턴들한테 니들은 젊고 아이디어가 많을 거야. 우리 회사가 뭐 발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일까지 뭐 몇 개씩 가져와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에 몇 년씩 근무하면서 그 업계라든가 특성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경력자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죽겠는데 아무것도 이 업계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한테 단지 젊다는 이유로 아이디어를 뽑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도 좀 너무 무식한 방법이고 그 프로젝트를 받아든 학생들이 나름 또 되게 열심히 해요. 뭐 자기들끼리 팀을 이뤄서 맞아요. 네, 너는 이쪽 조사를 해, 나는 뭘 해볼게 그래서 해서 막 PPT로 열심히 해서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이 하는 PPT나 이런 것들은 시장 조사는 이미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고 PPT를 만들어서 위에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쟤네들한테 그래서 저걸 시키는 거야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좀 헛발질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기업들이 종종 있죠. 예. 아, 방금 이제 경력자들이 업계 빠삭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편견입니다. 안 빠삭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아니 그리고 그런 헛발질 의혹 때문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위에서 정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무조건 뽑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인턴을 뽑는 기업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특히 공공기관이 그런 경우인데요.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봤더니 그 공공기관에서 3년 동안 인턴을 뽑았는데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줬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뭔가 계획을 갖고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야 무조건 몇 명 뽑아 이러니까 일단은 뽑아놓고 좀 그 몇 개월 지나면 그냥 종료하고 애들을 내보내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수차례 방송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통계청 입장에서는 고용률 요게 올라간다. 그렇죠. 그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저희 회사 법무 담당자랑 확인을 했는데 인턴도 4대 보험 보장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친구들은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고용 그 취업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1년이나 2년마다 또 인턴을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새로운 인력이 수급이 되고 기존에 있던 인력은 또 다른 회사에 인턴으로 가고 그러니까 네. 취업률이나 고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신조어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호모 인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부장 인턴. 예예. 이 친구들이 다 인턴 경험을 한두 번만 하면 충분한데 한 3-4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 몇 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정말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 2번 정도 그러면 길게 보면 1년이거든요. 이거 해놓고 정말 좋은 회사로 그거 경력 발판 삼아서 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정규직 취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턴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실무 능력은 저 뺨치게 잘해요. 근데 신분은 인턴이야. 그래서 이제 신조어가 부장 인턴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이 취준생들이 인턴을 하려는 거는 정규직 시험을 볼 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사람을 뽑을 때 정말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인턴십 프로그램 그래도 어디 뭐
해봤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하면서 뭔가 뭐뭐뭐를 해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제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얘 뽑아놓으면 그래도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인턴 체험을 한 친구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취업하려면 스펙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인턴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인턴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인턴이 너무나 보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정말 몇몇 특수 그 직무라 그래야 되나? 특히 잡지사 같은 경우 보면 어시스트 개념으로 이제 인턴식으로 해서 몇 개월 해보면 이제 그 정식 기자로 채용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그 친구들이 했었는데 그런 몇몇을 제외하고는 인턴이라는 개념이 되게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인턴 이꼴 뭐라 그래야 될까? 반드시 대학 그 졸업자들 또는 재학 중에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회가 대학생들의 열정을 그냥 싼값에 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인턴 급여가 뭐 물론 기업마다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보통 한 150에서 180 정도는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정규직보다는 훨씬 싸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개월 이 친구들을 막 데려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정규직 직원이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전화조사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료조사에서 엑셀에다 기입하는 단순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막 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인턴 같은 경우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럴 경우 야근 수당을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안 주는 기업들도 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겠죠. 네. 아니면은 야근 수당 안 주기 위해서 집에 가서 해와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도 좀 부끄러웠던 경험 중에 하나가 인턴 애들이 뭐 한 처음에 뽑았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 대단한 애정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막 알려주고 싶고 뭐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뭐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참석시키면서 네가 엑셀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 일이야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업무 만족도도 좀 높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도 되게 좋았고 인턴십 종료될 때 이 회사 정말 취업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혹시라도 신입 뽑는 거 있으면 저 꼭 불러주세요. 이런 정도로. 근데 인턴십이 그 친구들 1기가 떠나고 2기, 3기, 4기가 되면서 저도 애정이 식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뭐라 그럴까 나와 함께 그래도 같이 일하는 뭐 후배나 동료로 생각을 안 하고 몇 개월 있으면 떠날 친구들 뭐 굳이 내가 저 친구들한테 시간을 할애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정 과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요. 인기 있었던 드라마 미생 있죠. 미생 장면이 하나 생각나네요. 미생의 장그래 씨가 처음 갔었을 때 그 위에 있었던 그 과장 있죠. 그 김대식 씨가 했던 그 역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얼마 있으면 떠날 사람이라서 내가 정을 줄 수가 없다. 네. 알아서 일을 해라. 네네. 그래도 장그래 씨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여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아침에 출근해서 해야 될 일 산더미고 뭐 부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오면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데 제가 제 에너지를 쏟아서 그 친구들을 케어를 해준들 정말 그 친구가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모르겠지만 경험상 이 친구들이 정말 한두 명 정규직으로 될까 말까? 아니면 대부분 다 떠나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을 안 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인턴이라는 존재는 그 스스로도 그렇고 회사에 이미 있던 정규직 그 조직원들에게도 그렇고 서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걸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인턴 제도를 똑똑하게 기업에서든 구직자든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서로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남들 다 하니까 야 우리도 일단 해라고 하는 마인드보다는 정말 이 인턴을 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어떤 걸 이 친구들한테 기대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뭔가 이 친구들을 정말 케어해줄 전담 인력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그게 확보가 돼서 뽑았을 때 이 친구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직자 입장에서도 일단 취업이 급하니까 뭐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은 안 되니까 인턴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막 지원을 해서 하시는데 막상 가서 봤는데 정말 너무 단순 업무만 시키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굳이 인턴십 그 기간 채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스톱. 네,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나오셔서 정말 다른 회사 인턴을 다시 문을 두드리시는 게 낫지. 그래도 최소한 2개월이거든요. 예. 그 2개월 뭐 처음에는 아마 견디실 거예요. 아, 이런 거가 회사 생활인가 뭐 다들 이러나 해서 견디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좀 경험을 한 번 해봤으면 다른 회사에 갔는데 또 그런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러면 인턴을 거치지 않으면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태인가요? 이게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턴 경험이 없어도 물론 그 공채라는 채용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원해서 신입사원이 충분히 되실 수 있죠. 근데 다만 그 채용 과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스펙이 다 똑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회사랑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업종이나 직무에서 인턴십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한테 더 가산점이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직자들이 인턴을 기어코 한두 번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웃긴 건 저도 그랬지만 인턴을 뽑는데 그 친구한테 또 경험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병재 씨가 그 유튜브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인턴은 어디 가서 경험을 쌓느냐. 맞아요. 그래서 저도 면접을 보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저랑 같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인턴을 뽑는 자리인데 뭐 대학 때 무슨 경험을 해봤죠? 뭐 우리 인턴 하려면 이런 거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럴 거면 인턴을 왜 뽑나. 경력직을 뽑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라도 누군가를 채용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점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인턴 경험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또 반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턴 뭐 우리 헬조선 인턴 뻔하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면서 오히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마다 이제 선호하는 이제 유형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살이라도 젊은 친구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그와는 또 반대로 그래도 인턴을 한두 번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는 갖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직자들이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직자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똑똑히 활용해야지 잘못하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두 번이면 족한데 이거를 막 몇 년씩 하는 거는 절대 저는 반대고요. 또 하나가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좀 워스트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나중에 혹시라도 평판 관리 들어갈 때 이 친구한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니 인턴까지 평판 조회를 하나요? 그런 경우 봤어요. 와. 그 뭐 예를 들어서 기업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잡코리아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친구예요.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업종이 좀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인턴을 뽑으려고 이력서를 봤는데 잡코리아에서 인턴했던 경험이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죠. 이런 사람 혹시 알아? 그래서 아는데 그러면 얘 어땠어? 라고 하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야. 이건 좀 너무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입사원들한테 너무 가혹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잣대를 다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인턴을 또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은 게 그 어떻게 또 역발상으로 그래 내가 이 회사 평생 매여 있을 거 아니고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그래도 어쨌거나 소정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 충분히 좀 뭐 경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업계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인턴직을 지원을 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까 뭐 맨날 라꾸라꾸해서 야근하면서 쪽잠 잔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을 파악을 하시고 다른 업종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을 해봤더니 뭐 조직의 문화가 정말 이렇구나. 라고 경험을 해보는 그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인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교육만 듣고 바로 관두는 거야. 네?
근데 뭐 사실 교육은 약간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어서 물론 이제 실무적인 것도 많이 배우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조선이나 뭐 해양 관련된 기술직들을 뽑는 곳의 인턴 교육 프로그램은 되게 잘 돼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무직은 좀 교육이라 그래 봐야 이렇게 되게 실무에 도움되는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도 근데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고 또 실무는 반드시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회사들, 빅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득이 전혀 없는 회사들. 네. 그래서 인턴을 해보고 나서 학생들도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뭐 자플래닛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같은데 가면 뭐 적나라하게 어느 회사 인턴 해서 가봤더니 뭐 이렇더라 막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래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인턴을 또 함부로 하지도 못하기도 해요. 그런 평판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커피를 하도 많이 끓여서 내 바리스타가 됐다. 네, 그래서 뭐 인턴들한테 솔직히 그런 자비를 좀 많이 요구를 해요. 내가 막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야, 나 좀 도와줘라는 명목하에 이 일을 좀 네가 해. 허드렛 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인턴한테 무조건 맨날 그것만 시키는 거는 정말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회사의 일 업무 중에 하나니까요. 예. 인턴들이 깨달을 수는 있겠죠. 뭐 누군가 미팅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게 해야 되는 거에는 반드시 뭔가 자리 배정을 미리 해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미리 가서 그 PPT 할 수 있는 프레젠터를 켜놔야 되고 그런 이제 사전 것들 뭔가 복사물을 몇 부를 준비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경험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맨날 그것만 한다 그러면 박차고 나와야죠. 그렇죠. 군대 생활할 때도 좋은 사수를 만나야 군 생활이 편해지거든요. 인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정규직 사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사수를 좋게 만들려면 인턴들도 여러 가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인턴들도 자기 예쁨은 자기가 받는다고 똑같은 인턴 10명 중에서도 참 애정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볼 때 일 잘한다고 애정이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 관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물론 고맙죠. 고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 밥 한 번 사주고 싶고 불러다가 뭐 조언해주고 싶고 이런 친구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봤더니 좀 서투르고 그래도 어쨌거나 좀 열의가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를 해오라 그래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숫자를 한번 찾아와 봐라. 그러면 일 잘하는 친구들은 뚝딱 하더라고요. 뭐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를 해갖고 이렇게 딱 리스트를 뽑아와요. 근데 일은 좀 못하고 서투르지만 그래도 열의가 있는 친구들은 막 그게 보여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그 자료 조사를 엄청 하려고 노력하고 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와서 확인받고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확인받고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더 예쁨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미움받는 인턴 이제 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여우 같다 그래야 될까?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어느 날 이제 외근 갔다 왔는데 바카스가 하나가 딱 놓여 있어요. 책상에. 그러면 되게 고맙죠. 예쁘고. 예. 근데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누가 뭘 하거나 이러면 바카스, 요럴 때는 바카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되게 여우같이 계산적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 특히 뭐 위에 부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자기 뭐 대학 어떻게 확인을 해서 자기 대학 선배가 누군가가 있다거나 그러면 가서 막 되게 잘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잘하는 게 순수해 보이기보다는 좀 계산적으로 보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처세술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너무 나대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열의가 넘쳐서 좀 네가 해야 되는 일과 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경계를 잘 모르겠죠. 아마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경험이
예전에 저희 팀장님이 잡코리아에 있을 때 출산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인턴을 뽑아서 좀 메꿔보자. 그래서 인턴을 뽑았는데 하필 그때 다 외근을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회사에 들어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 회사에 뭔가 이제 고객 쪽에서 불만이 있어서 이런 거 컴플레인하고 항의하는 과정에 전화가 그 친구한테 꼽혔나 봐요. 그랬으면 지금 다 뭐 선배들이 외근 중이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메모 남겼다가 확인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섣불리 나섰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막 저희 뭐 부장이 가서 막 사죄를 하고 이럴 정도로 그 고객한테 가서요? 네네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와. 책임감이 강한 인턴이었네요.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책임감이 강한데 그러니까 진짜 책임감이 강하려면 자기가 이제 좀 잘 모르겠고 이러면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하. 또 우리나라 구직자 중에서는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인턴, 이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는 본토에서 해봤으면 정말 대단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아닌데 미국 본토에 있는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했던 친구를 만났었어요. 홍익대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인턴을 거기서 해보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달라 그랬더니 인턴이라고 해도 하나의 동료라고 봐준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주는 프로젝트가 명확하다는 거죠. 아하. 다만 난이도는 조금 낮게. 그래서 그 친구가 인턴을 하면서 뭔가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는 경험을 해보고 한국에 왔대요. 근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턴한테 그런 프로젝트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나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디어를 내봐라 해서 자료 조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정도여서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또 급여 체계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그런데 인턴은 본토에 있는 인턴 수준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일반 한국의 그 전형적인 기업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본토 수준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펄 어비스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상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 예전에 잡코리아에 같이 이제 후배로 근무했던 친구가 거기 홍보 담당자로 갔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새 전 280만 원. 오이? 인턴인데. 오, 그렇게 많이 줘요? 네네. 그리고 인턴을 뽑는 그 직무가 개발 직군이기는 했는데 뭐 아주 상당한 그 정직원이랑 동일한 복리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해주면서 급여도 높고 이런 기업들이 저는 계속 속속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원스쿨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뽑으셔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이제. 사실 근데 저희 회사는 인턴이 그동안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었어요. 100%요? 예, 100% 다 해줬는데, 이제 여름 지나서 하반기 들어서는 인턴을 뽑는 그 TO가 많이 줄었고요. 또 이미,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정규직 직원이 거의 200명에 가깝다 보니까 인턴을 다 정규직으로 해줄 수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턴 채용을 좀 기존보다는 좀 적게 뽑고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 마무리 때 인턴 예고하면서 영화 인턴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외국 얘기긴 한데 은퇴를 이미 한 이제 베테랑 남자분이 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고용디딤돌 있잖아요. 그게 지원 자격은 34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네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4세 제가 확인했을 때 아마 15세 이상 그리고 34세 미만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고졸이든 뭐 전문대졸이든 4년대졸이든 희망을 해서 지원을 해서 뽑히면 그 인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사실상
저는 34살, 30살 넘은 인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그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아마 기업들이 그걸 나이 많은 인턴을 잘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저도 그 영화 이렇게 보면서 회사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륜이 그렇게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뭐 위에 뭐 본부장이나 임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턴으로 와서 또 나름의 그런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으면 회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영화 보면 애도 봐주죠. 아, 네. 네. 너무 좋네요. 그 보통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이 연세 있으신 경력자를 인턴으로 모시기보다는 뭐 고문으로 뽑거나 예. 좀 이렇게 해서 월급 되게 많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미국에서도 그런 게 좀 흔한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면 영화의 소재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갖다 쓴 건지는 모르겠고. 예. 제가 그 영화 관련된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게 화제가 됐었던 건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고문 뽑아서 직원들 고문하게 하지 말고 네. 진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문들은 뭐 출근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인턴은 꼬박꼬박 출근하거든요. 맞아요. 뭐 고문이란 분들 보통 보면 각 회사에서 나와서 직원들한테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고문하잖아요. 아까 전에 그 인턴 하면서 학생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어쩌보면 당연한데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사인데 너무 친하고 위에 그 선배가 좋아서 그런지 뭐 언니 오빠 그러는 거예요. 아하. 특히 이제 그 직급 타이틀이 없는 친구들, 뭐 주임이나 대리면 주임님 대리님 하면 되는데, 그 친구도 이제 막 신입사원에서 1, 2년밖에 없으면 그 직급 없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뭐 친하다는 이유로 뭐 언니라고 그러거나 오빠라고 그러는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부장님들이 들으시면 막 크게 깨는 케이스인 거예요. 오빠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오빠들 막 좋아서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데 그렇죠. 아니 부장님은 자기한테 오빠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저는 이게 좀 우려 같아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인턴 문화, 인턴 관습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이거를 다른 대인 관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인턴십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날 것 같아. 연애를 하다가도 한 2달, 3달 사귀다가 인턴십 만료 기간 다 됐다. 헤어지자. 다른 이성을 또 만나봐야지.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할 때도 2달, 석 달 뒤에 어떻게 이 인간이 돌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한번 살아본 다음에 인턴십 끝나면 그때 확신이 들면 도장 찍는 걸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그게 이제 뭐 인턴십 경험과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결혼 잘한 선배들이 조언이 그렇죠. 연애 최대한 많이 해봐라. 그래서 이놈 저놈 만나봐야 정말 누가 좋은 놈인지 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이라는 정말 중대한 인생의 큰 결정인데 어떻게 덥석하느냐, 뭐 동거부터 해보는 것도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인턴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연애는 많이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요. 인턴은 많이 해보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적정 수준, 뭐 한 2-3번 정도 최대 이렇게만 되면 충분히 하고요. 그 이상 해봐야 그게 정말 정규직으로 연계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큰 도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주희 과장님과 인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예전에 저희 신문사에서 뽑았던 인턴들이 생각이 나요. 그 친구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저는 연락이 안 돼요. 박 PD가 그 인턴 친구들 잘 대해줬었잖아요. 왜 연락을 안 해요? 저는 아까 과장님이 인간적인 애들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간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글 잘 쓰는 애가 좋더라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박 PD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인턴이 없었군요. 글 잘 쓰는 애들은 인간적이지가 않았나 봐. 예. 아무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턴 제도 자체가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기업도 물론이거니와 구직자들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면은 이제 또 10월로 접어들죠. 추석 네, 지나고요. 그렇죠. 추석도 지나고. 저희 추석 때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저는 나와서 성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었죠. 예. 근데 뭐 어쨌거나 10월로 접어들면 아직 그 공채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기업들의 서류 전형은 다 마감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공채 끝물이다. 이제 그 큰 시장은 그러니까 막이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번 하반기 공채 시즌에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 또는 서류 전형에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채 끝물 전략이 또 있거든요. 아, 그분들은 그것도 걱정되겠네요. 추석 때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진짜 뭐 공시족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취업 준비생들 중에 고향 내려갈 때 친척들 다 모이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그렇군요. 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따뜻하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제일 도움 주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괜히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 저 친척 어르신이 쌩까네. 에이, 그러진 않죠. 네, 근데 꼭 그 눈치 없는 고모들이 있어요. 오셔갖고 너 어떻게 됐어? 아직 취업 못했어? 뭐 니네 그러니까. 엄마 힘든데 뭐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고모뿐만 아니라 이모님들도 계시죠. 네, 이모, 고모, 삼촌들 좀. 그러니까 그냥 용돈만 주고 입을 닫는 게 가장 좋다. 그럼요, 땡큐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추석인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출 조건에서 바로 탈락할 것 같은데. 아니, 매출 1,000억을 넘겨봐야죠, 우리도 한번. 실제로 어제 그 행사에 왔을 때 멘토 멘티 그 협약식이 있었어요. 아, 기업 간의 멘토 멘티를 맺는 거예요? 네, 이제 올해가 이제 처음이어서 한 군데만 했었는데 예. 기업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제조업인데 물칼이라 그러나 워터 뭐라고 하시는데 워터 나이프인가 이렇게 칼이에요? 네, 칼인데 일반인들이 쓰는 칼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공업용 칼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깎을 때 물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뭐 그런 원석을 깎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철강 같은 거를 깎을 때도 뭐 물칼 같은 거를 이제 제조하시는 곳인데 지금 기업을 운영하신 지 20년 정도 됐대요. 예. 근데 처음 10년간은 너무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기술력은 있는데 이걸 판매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20년 가까이 꾸준히 하니까 최근 뭐 3, 4년 사이에 매출이 갑자기 1,000억이 되고 오호. 작년에 1,000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5,000억 바라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그 응집됐던 기술력이나 그런 예. 판매처를 뚫는 노력들이 이제야 이제 좀 발산이 되는 거죠. 그분은 대단한 역발상인 것 같아요. 보통 칼로 물을 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물이 칼이 되면 안 될까? 그 역발상을 실현하신 분 아니에요. 진정한 벤처인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칼로 물베기 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니까요. 부부싸움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진짜 물칼로 벨 수가 있겠어 사람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게 바로 부부싸움의 전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잘 경험을 못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은연중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무튼요. 그렇게 멘토 멘티를 맺어주는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의 멘토가 시원스쿨이 돼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뭔가 기술력이나 정보 같은 게 꼭 같은 업종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또 뭐 기회가 되면 저희 의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네. 얘기하시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의장님을 멘토로 모시겠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항상 꼭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방법이 또 있어요.
시원스쿨의 광고 모델을 저희한테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방송도 좀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같은 아재들도 영어를 잘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러시아어나 이탈리아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언어는 되게 쉽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언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두려움만 없애도 잘할 수 있다. 특히 아재들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윈윈하는 계기가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생각이 또 났어요. 이시원 의장님이 영어로 아재 개그를 하는 거야. 아하. 저의 이 한국어 아재 개그에 영어를 버무리는 방식. 그쵸, 뭐 가능하실 수 있겠죠. 이시원 의장님도 아재에 속하니까요. 네,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그거 여쭤보실 때 미국에서도 이런 아재 개그란 표현이 있는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재 개그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데 아마 영어권에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서 저희 방송 출연 꼭 약속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지난주에 예고해 주셨거든요. 인턴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인턴하면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웹툰에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 뭐 이슈니까 많은 뭔가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래서 똑똑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턴의 종류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종류가 3가지나 돼요? 네,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체험형 인턴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한 2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것들이나. 아하.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게 바로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 아닌가요? 네, 근데 체험형 인턴이라도 잘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요. 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잘 선별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게 체험이 뭐 복사하고 커피 타는 그런 체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도 아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경험해봤던 친구들한테 조사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 뭐 인턴 경험을 해봤더니 어떠냐,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친구도 있는데 불만족한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단순 업무만 했다. 그러니까. 네, 나 이거 하려고 몇 개월씩 투자하는 거 아닌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사람을 인턴을 뽑아서 그 중에 전원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람을 일정 비율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다. 아하. 네, 요거를 이제 그냥 구분을 하는 거죠. 체험형 인턴 그리고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채용 연계형 인턴은 미리 한 몇 %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알려주나요? 네, 아예 그 공고 내용 안에 몇 프로, 뭐 20%, 30% 채용을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곳도 있고요. 명시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아하. 네, 근데 어쨌거나 채용 연계형이라고 하는 곳들은 기회가 있는 거죠. 내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선 아예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하. 네, 또 뭐 바이럴 그 뭐라 그럴까 블로그나 뭔가 어딘가에 커뮤니티에 또 막 올리면 잡플래닛. 그렇죠. 뭐 그런 데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하. 약속한 거는 좀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율을 100명 뽑았으면 반드시 20% 하겠다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용하시는 게 고용 디딤돌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 디딤돌요? 네, 요거는 그 인턴이긴 인턴인데 정부가 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LG나 롯데나 이제 큰 대기업들 리랑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나 이런 주요 공공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인턴을 하겠다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 기업에서 자기만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그리고 나서 그 기업
기업에 같이 연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파견을 보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인턴을 한마디로 파견을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또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그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해주고, 중소기업은 근데 교육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자사 협력 업체에다 그 인턴, 잘 교육된 인턴들을 보내주니까 그 중소기업은 본인들이 교육 안 해도 이미 교육을 받고 오니까 바로 실무에 투입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해당 대기업에 바로 인턴 경험을 해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다리가 돼서 그 다른 쪽으로 인턴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도움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두 번째 인턴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종류는 그냥 회사에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체험형 인턴을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기업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인재들 미리 검증해보고 정말 실전에서 일 잘한다는 애들을 뽑아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변질돼서 그냥 고급 아르바이트생 쓰는 느낌? 그러니까. 네, 뭐 2개월 있다가 또는 6개월 있다가 채용 안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규직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인턴들 보고 시키고 급여는 훨씬 적게 주고 이렇게 좀 변질된 경우도 좀 있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에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바쁘게 지내셨다면서요. 네, 저희 회사에 또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좋은 일로 바빴고요. 월요일 날에 중소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큰 행사가 있어요. 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이제 트로피를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이유가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축하한다는 의미, 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제 트로피를 수여를 하거든요. 아니, 그 의미는 시원스쿨이 매출 1,000억을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이야. 네. 대단한 회사네요. 네, 강소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벤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신문 기사 나는 거 보면은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 벤처 기업 안에 네이버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이버가 벤처냐, 이거 뭐 준 재벌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 벤처의 정의가 뭔가 이제 그 동안에 없던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쭉 성장을 시키는 건데요. 저희도 2006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그 동안에 없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뭐 한 12년 정도 지금 회사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다행히 작년에 매출이 많이 좀 올라서 와하. 네,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트로피 주고 또 뭘 주나요? 밥을 주더라고요. 밥만 주는 거예요? 금일봉 이런 거 없어요? 네, 뭐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예. 이제 뭐 축하한다라는 이제 트로피가 수여가 됐고, 그 좋았던 점은 2016년에 이제 매출 1,000억을 처음으로 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업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던 거예요. 한 몇 개 회사 정도 되나요? 한 50 몇 군데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사정상 조금 못 오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좀 있어서, 100% 참석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보면 업종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데도 있는데요? 뭐 많은 데가 이제 제조업 분야가 많고요. 또 저희 같은 온라인 기반으로 한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게임 회사들도 많았고, 좀 뭐 화장품 제조업이라든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몰랐던 업종들. 예, 그렇군요. 네, 그런 5년 내 팟캐스트계 경제브리핑이 거기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죠. 저 그럴 수 불러주실 있겠죠? 거죠? 네. 예전에 제가 했던 신문사 같은 경우가 그런 인턴을 즐겨서 쓰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대학생 리포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생들이 이 언론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뽑아 놓으면 취재를 시키긴 시켜요. 네. 근데 원래 있던 기자들이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취재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그렇죠. 이런 네. 일을 시키고 이 대학생 리포터들이 정말 잘 체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딱 하나. 밤에 술 먹는 거. 기자들은 개같이 논다 뭐 이런 걸 아주 잘 체험하고 네. 학교로 복귀를 하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회사들이 인턴을 막 뽑아요. 뭐, 야, 보니까 저쪽 회사들도 인턴 애들 뽑아서 막 일 시키던데 우리도 뽑아.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우후죽순처럼 많은 기업들이 인턴 공고를 내는데 문제는 인턴들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갓 졸업한 친구들이라 사회 경험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인턴이라 할지라도 이 친구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회사에 필요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이 바쁘고 그만큼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책임질 만한 실무자가 없으니까 인턴을 뽑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하. 네, 뭔가 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일을 조금 가리켜서 그 위에 단계 요거 한번 해봐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교육시킬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하다가 막 급한 거 있죠. 뭐 복사를 100장 해야 되는데 야 가서 복사 100장 해와. 아니면 어디 외부 손님이 오셔서 회의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뭐 편의점 가서 음료수 몇 개 사와. 막 이런 일만 시키다 보면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인 거예요. 뭐 그 단순 업무 하려고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배우려고 그래도 왔나 여기 왔나 뭐 이런 자괴감도 들죠. 예. 아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모 일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기사가 나온 거예요. 노량진 공시족 체험. 그거를 2주 동안 한 기자가 한 거예요. 아, 네. 알고 봤더니 이 기자가 아마 인턴이었나 수습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거기서 체험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종종 봐요. 이제 아이디어는 있어요. 아, 이걸 해보면 왠지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뭐 가정도 있고 뭐 회사 출근해서 해야 될 실무도 있는데 그거를 좀 제쳐두고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좀 해야 될 일이 바쁜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인턴한테 명목상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 친구가 열심히